라이브. 어떡해요? 아 이제 독자들한테 이제 저 네. 페이스북 상에서 이게 막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한 분이라도 여기다 들어오면 저기 밑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뜨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래도 한 분이 딱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앤선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셀프 박수.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책이 나오면 세미나 형식으로 약간 대형 북콘서트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라이브 방송이 인기를 얻고 또 유행이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이번에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지금 방청객 분들이 한 4분 있으신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이걸 잘 못하니까 방청객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미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책이 1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쓰신 김윤명님하고 함께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인사부터. 예, 안녕하세요. 김윤명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잘 부탁드리고 또 잘 도와주십시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왔는데 15개가 되는군요. 11개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저자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작권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법제도 또는 정책 등을 연구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하는 연구분야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하고 최근에 또 인공지능 이슈 이제 알파고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 관련된 법제도 쪽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좀 혹시 쉽게 저작권이라는 게 그 권리가 뭐 그래서 어째서 그냥 뭐 내가 썼지만 원래 저 사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져다 썼다고 해서 이게 내가 언제 내 거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저작권 이슈 좀 큰 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이건 질문이 없었던 갑자기 생각해서 죄송해요. 저작권 관련된 소송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묵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식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직접적인 저작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게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과연 이제 스타벅스가 음악을 듣는 행위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일 텐데 과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서 이제 소송이 됐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음악 저작권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많은 저작물권을 또 이용하고 또 듣고 행사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관련이 깊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길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저작권. 네, 그것도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는데 실제 우리 저작권법은 네. 이게 비영리 공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음악을 틀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숍에서 틀어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제 일종의 위축 요구가 나오는 거죠. 이걸 틀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예 안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법 명시적으로 이제 그 작은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어도 문제 없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백화점이나 그런 큰 이제 사이트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작은 뭐 소규모 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그걸 좀 오해하지 않고 활발하게 좀 캐럴 틀어주시면 좋겠다. 네,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캐롤 틀어도 상관없대요.
요즘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안 나오니까 너무 그렇죠, 삭막하더라고요. 네. 별로 성탄 분위기도 안 나고.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즘 무슨 큐레이션 서비스나 이런 것도 되게 예, 많이 하고 많고 있죠. 뭐 블로깅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이제 글 올릴 때 네. 사진 같은 거야 뭐 구글에서 찾아보면 저작권이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이런 게 요즘은 조금 알긴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가져다 쓸 때 그냥 밑에다가 네. 출처만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데 우리 저작권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쓰려면 이제 이용을 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권리적으로. 네.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지만 이게 제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크리에이션 서비스 말씀하셨을 때 보통 인용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저작권법 제20조에서는 연구, 비평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크리에이션 서비스가 뭐 직접 콘텐츠를 갖다가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보충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출처 표시하거나 또는 다른 원 내용과 좀 차별되게 표시해서 그렇게 제공하게 된다면 그게 공정한 이용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작권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내 서비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안다는 건 단순하게 이제 그 법 자체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저작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는 만큼 좀 더 자유롭게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작권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뭐 내가 법에 안 걸리도록 조심한다는 의미보다는 네. 내가 좀 더 활발하게 그렇죠, 뭔가 맞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의미네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반대로 네, 인식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저작권 문제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는 또 뭐 어디 뭐 법률사무소 이런 데서 연락 온다, 맞습니다. 뭐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네, 많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사진 뭐 한두 개 가져다 쓴다고 아니면은 뭐 굳이 출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쓰거나 그런 것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연락 올 일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저작물 썼을 때 내 양심이 쿵닥쿵닥하게 된다면 그건 좀 이제 만들 필요 있겠다. 라는 이제 그 생각 좀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썼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어요. 네. 뭐 권리자로부터 연락도 없고 주에서 뭐 문제 삼지 않고 근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권리자들은 권리 행사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또 뭐 들춰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떤 기회를 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문제 없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나 어떤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적어도 내가 이걸 쓰에 있어서 이거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 그 문제라는 건 이제 어느 순간 나타날 가능성이 작지 않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면 괜찮은 건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청문회 엄청 보고 왔는데 다 잘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고 맞아요. 하셔서 그 기억이 안 나면은 괜찮은가요? 잊고 싶어 하는 거겠죠. 내 기억 속에서만 괜찮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미리 오늘 참석해주신 이 진주 씨가 이거 영화의 부분에서 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영화나 이런 거 저번에 왜 어떤 연예인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 보려고 하는 장면을 캡처를 해서 자기 SNS에 올렸다가 한번 좀 팬들이랑 이런 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 같은 거를 제가 뭐 블로깅을 하면서 그 영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사실 그 영화 제목만 써주면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를 직접 제가 극장에 가서 찍어갖고 그거를 올리면 그게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 제가 그 상황은 좀 두 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영적인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는 법에서 막고 있어요. 그냥 잠깐 스냅 사진으로 찍는 것도요? 근데 그건 좀 다르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우선 이제 왜냐하면 이미 지금 상영 중인 영화라는 건
지금 이제 실제 이용자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찍어서 인터넷에 오픈하게 되면 그 이제 그 소비를 소비자들은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막는 지점을 보였고 다만 이제 그 영화를 받고 그 영화의 한 컷을 찍어서 이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는 이제 비평 같은 걸 올리게 된다면 그건 이제 공정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애매한데. 애매하던 이제 법이 이제 저작권법이 이제 모든 이제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 사례나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를 통해서 축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어떤 소감문, 감상문을 올리는 경우는 이제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비평이 될 수 있거든요. 일례적으로 이제 2000년대 후반 정도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 손담비의 미쳤어를 허밍하는 이제 5살 꼬마의 그 영상을 아빠가 동영을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게시문 요청을 했고 네이버는 그걸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는 이거 아이가 찍고 허밍한 걸 올렸는데 이게 무슨 저작권 침해냐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급심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나온 거는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제 공정이용 특히 인용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침해가 아니다 해서 이제 음악저작권협회 위자료를 지급해라라는 이제 결정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용에 해당되게 된다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 잘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작권 쪽으로 꼭 아주 저작권 쪽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쪽 정책 뭐 그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저작권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작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자체 이제 복제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제하고 싶은 유혹이 잔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걸 좀 저버리고 불법 복제물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건 이제 불법 복제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적인 이용도 이제 뭐 나오는 얘기 중에는 이제 언론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뭐 대기업들이 가져다 썼다. 이제 또 엄밀히 보면 이게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저작권법 명시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를 안 해줘요. 이게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게 상호간섭이나 이렇게 도의적인 형태에서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다행스럽게 부정적인 방지법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뭐 상대방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그 경영 결과물을 이렇게 부정당하게 쓰는 경우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이렇게 손해배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놔서 그런 방법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뭐 앱이나 이런 웹 서비스 같은 거를 사용하다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나 싶은 이런 것들도 막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뭐 약간 카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어디까지를 그렇게 보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도서의 뭐 70% 이상을 가져다 쓰면 그거는 약간 저작권 위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뭐 앱이나 웹 서비스 같은 거에서도 어느 정도 몇 프로 이상이 비슷하면 위반이다 이런 꼭 그렇게는 없고요. 만약에 A, B라는 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실제 그 비교할 수 있는 건 소스 코드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스 코드 몇 프로가 뭐 유사이야, 침해냐 꼭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 보고 나서 거기에 창작적 표현이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어느 프로그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빼내는 거죠. 걸러내고 나서 정말 창작적인 것만 가지고 대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침해가 이루어지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프로그램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제 오픈 소스를 갖다가 쓰거나 이미 공개된 걸 갖다 쓰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게 됩니다.
제외하고 나서 정말 그 기업에서 그 개발자가 자기 창작 제품을 담아낸 경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양에서 볼 때 창작 제품을 비교하면 상당히 작을 수가 있고 그 작은 부분 침해한다면 뭐 그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로 갈수록 오히려 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뭐 전체를 다 말할 수 예.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작권법을 공부하게 된 게 97년이었거든요. 네. 일단 20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인터넷이 참 발달하던 그 시점이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공유라는 게 그 인터넷 가치가 많이 네,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 복제도 작지 않게 일어났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용자들의 인식은 이게 공유하는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잘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저작을 이렇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권리자들은 나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고발이 좀 많아졌고 이용자는 그 과정에 또 학습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저작권이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학습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되고 있고 다만 어느 정도 더 높여야 되느냐. 근데 저작권 이혼에서는 이제 저작권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본다면 많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뭐 계속 그래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또 들어오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아마 2018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정규 과정에 저작권 관련된 교육도 활용돼 있어서 아마 좀 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확대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신 분 중에 안 그래도 그런 양명진 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막 저작권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약간 사회나 아니면 뭐 회사들이 네.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또 인터넷을 접하기 위해서 포털들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네. 이게 포털이 예전에는 이제 불법 복제 원상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이제 포털들이 이제 정말 그런 서비스는 웬만하면 차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 복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포털들이 저작권 관련된 정보나 내용들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검색을 해보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콘텐츠가 있는 것 같고 또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저작권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회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회사는 이제 저작물을 이제 소비하는 곳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개인이 회사에 쓸 때 이건 이제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회사에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작권의 어떤 제한규 중에 사적 복제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사적 복제라는 것은 이제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복제해서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제 그걸 오해해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승인하기 어려운 모습 같아요. 적어도 이제 가정을 벗어난 곳에서 그렇게 쓰게 된다면 그건 이제 불법적인 복제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박사님. 제가 회사에서 노트북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 회사 거란 말이에요, 노트북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트북을 회사에서도 쓰지만 집에서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받았지만 그게 회사에서는 쓰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건데 네. 이 노트북은 사실 내 거는 아니고 회사 거지만 네. 나는 집에서 하려고 받았지만 결국 이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맞아요. 제가 받은 거니까 쓰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회사 업무에도 쓰기 때문에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이제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권리자가 딱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권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회사에서만 뭐 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당에 쓰겠지만 네. 이제 집에서 쓰는 경우 네. 그 많은 건 이제 사적 복지에서 쓴다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은 분명히 권리자 입장에는 야, 너 그 사적인 이용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소송을 갔을 때 이걸 이제 소송 과정에서 정당성을 주장했을 때 과연 판사가 이걸 승인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업무용을 쓴 것이죠. 이제 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이제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 관련해서 만약에 네. 이렇게 법 쪽으로 가까 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예. 보통 얼마나 걸려요? 기본? 뭐 기간 따로 정함이 없을 거예요. 그게 어떤 뭐 볼륨이 크거나 뭐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면 뭐 더 늘어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3심 이게 1심, 2심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 경우도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네. 시간은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왜 자기가 뭐 만들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도용된 거를 요즘은 SNS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들이 네.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럴 때 이게 소송으로 가면 돈도 들고 너무 시간이 오래 맞아요. 걸린다는 생각에 그냥 사과만 받고 뭐 예.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사과를 함으로써 정말 뭔가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번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좀 그래도 법적으로 내 정당성을 좀 더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 신청은 이제 침해자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이제 피해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해자 측에서 하는 경우가 작지 않게 있죠.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실비 정도만 들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고 싶고 또는 손해배상은 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죠. 몇 개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그러면 피해자가 승소를 하게 되나요? 정말 그 침해가 인정된다면 뭐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인정하지 못할 경우는 이게 조정이 갖는 또 한계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조정은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네. 조정 내용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조정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아셨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저희가 도서를 출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시죠. 어딘가에서 저희 책을 불법 복제했다 그러면 네. 정말 회사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어딘가 제가 뭔가 포스팅을 할 때 사진 하나 갖고 올 때는 사실 그걸 자세히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검색해서 나오면 검색해서 뜨는 거니까 그냥 가져다 써도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 보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저희가 책 내는 것만큼 되게 소중하게 만든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만 생각해도 좀 편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서로. 네. 그러면 박사님은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거예요? 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법이라는 건 상당히 인간을 위한 도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권리자가 이걸 합의금 내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실제 이제 저작권법은 이제 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갑자기 이제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이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주면서 뭐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자기 콘텐츠나 자기 서비스를 또 제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침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런 네, 가능성이 집필하시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 책 쓰시다 저희도 이제 저희 저자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책 쓰기 전에 이제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대부분은 뭐 도표라던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림 같은 것도.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저도 저희 선배들한테 들었을 때 네.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되 우리가 똑같이 그리면 네. 그러면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기. 그건 정말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아. 그 이제 똑같이 그렸다고 하면 이게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죠. 저자분들은 그런 걸 주의해 주시고. 네, 다시 그랬다고 해서 이제 뭐 다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책에 그 인용한 문구나 아니면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네. 때요. 그 하나하나마다 다 출처를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제일 마지막에 그냥 도움을 받은 출처들을 참고 문헌처럼 네.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우리가 책을 쓸 때를 예를 들면 이게 다른 논문이나 다른 책에 있는 것을 따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그건 이제 가능할 텐데 법은 이제 공정한 관행이나 정당한 방법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은 그 따온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달라. 그리고 그 내용이나 양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별화되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차별화시켜서 해달라. 그리고 출처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참고문 형태로 뒷부분에 해놓게 된다면 그건 이제 정당 표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마다. 예, 하나마다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인터넷 문서 같은 경우는 그 출처 표시를 URL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상당히 번거롭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링크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 문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링크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출처 표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긍정적인 이제 그런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쓸 때 많은 이미지를 갖다가 썼는데 네.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다 찾아왔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해당 사이트에 가서 이제 다 했고 이게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캡처해서 쓴 경우는 이제 해당 사이트를 추천 표시했는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이제 표시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이제 서문 쪽에다가 이제 별도 표시 안 된 그 이미지는 다 구글 검색에서 가져왔다라는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 경우에 대해서 출처 표시가 합리적으로 된 거냐라는 비판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런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출처 표시의 방법도 기술의 특례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블로깅 같은 건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제일 밑에 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이거를 뭐 상업적인 용도로 가져다 써도 되는지 아니면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까지만 써도 되는지 뭐 이런 표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그런 표기가 안 돼 있다면 네. 제가 거기 있는 거를 가져다 쓸 때는 그 원 저작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가져다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형태를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저작권을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자가 저작물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용 방식을 이용 조건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별도 표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별도 표시 없는 경우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법상 그 방식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저작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쓸 거냐, 어떤 다른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책을 쓰거나 어떤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인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건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공정 이용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방법으로 그 어떤 과정을 이제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막 겁먹고 할 필요 네. 없는 커피 드릴까요? 네, 제가 솔직히 요즘 법적인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좀 약간 겁먹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분 여기 오신 분들은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런 거 할 때 출처 같은 거는 다 일일이 거기다가 쓰시면서 하세요? 최근엔 많이 안 했는데 예전에 할 때는 링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SNS,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는 그 링크를 걸어도 보기가 좋은데 사실 네. 책이나 이런 데는 그 URL을 그렇죠. 가져다 맞아요. 하면은 네. 너무 볼품이 없어지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도 언제나 참고문헌으로 다 빼버리거든요. 네. 그 책의 미관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희가 이 북콘서트 홍보하면서 책 내면서도 써놨잖아요. 문화 시민으로서 알아야. 물론 동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럼 생각하시기에 진짜 문화 시민으로서 저작권에 대해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문화심이라는 건 저작물을 이제 만드는 분도 해당되고 이용하는 분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작권자분들이 과연 스스로 모든 걸 창작하셨을까?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정보,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 체화된 걸 다시 끄집어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자기가 뭐 100% 다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색깔은 없는 것처럼 그분도 저작자도 네. 남의 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였던 것이죠. 네. 좀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이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이용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용자도 내가 그걸 단순하게 소비만 할 거냐 아닌 거잖아요. 블로그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역지사지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서로 이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제 정책 당국이나 또는 그걸 판단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그런 이제 권리와 이용의 어떤 균형점을 맞춰서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어떤 정책이든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제 권리자의 입장, 이용자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걸 하겠느냐. 새로운 걸 더 만들어내기는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이제 저작권 법이거든요. 이게 법이 권리자만을 위한 행사 또는 이용자만을 위한 어떤 정책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둘의 관계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좀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문화적인 뭐 역량, 인식이 네.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 잘 들으셨죠? 네. 저작권이 되게 애매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자도 그리고 또 가져다 쓰는 사람도 되게 조금만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편리하게 또 재미있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더 궁금하신 것도 많이 있겠지만 더 궁금하신 건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을 구매하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의 대부분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책이 제가 지금 오늘 박사님한테 질문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문답 형식처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주시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를 다 읽으셔도 되지만 또 갖고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만 저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봤거든요. 네. 목차에서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해하면 그 부분만 찾아서 보시기에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책을 보시면 되게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끝으로 네. 이 책을 보신 독자분들 아니면 보실 독자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작권법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검색만 조금만 해보시면 그리고 쑥스럽지만 책을 좀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저작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순화시켜서 쉽게 법을 만들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법에 대한 조금만 관심, 우리 헌법 요새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 관심만 있으면
이 저작권법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뽑아서 여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나 이런 게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약간 아쉽다 싶을 정도로 해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정도로 저희 지금 여기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맛있는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놀아야 돼갖고 오늘 북콘서트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살짝 공지해드렸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형식의 북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약간 규모가 큰 형식의 북 세미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기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 하시면 돼요. 아, 네. 여러분 밥 맛있게 드세요.